표현을 이렇게 해봐. 이거에서는 여기서 울어야지. 여기서는 뭐 소리를 좀 더 속삭여야지. 말을 빨리 해야지. 라고 하는 테크닉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수업을 한 이유는 조금 더 내가 평소에 쓰는 화술과 좀 더 가까운 편한 말들과 그리고 내가 이걸 찾으면서 공감이 간다거나 마음이 가는 그런 글들에서 너희가 가져왔을 거잖아. 그래서 조금 더 내 속의 감정을 잘 꺼낼 수 있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였지. 그래서 우는 게 포인트도 아니었고 너에게 슬픔을 강요할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네가 생각보다 좀 마음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질문을 바꿔서 해보자면 대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기분이 마음이 같이 와닿아서 울렁울렁하긴 했었어. 그랬어. 동생에게 그걸 비디오를 찍으면서는 또 무슨 생각이 들어? 어떤 마음으로 그 비디오 촬영을 한 거야? 동생에게 마지막 인사 겸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을 수 있겠구나. 왜 찍어? 최정은 말기로 곧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. 그냥 죽으면 되는데 왜 남겨 이거? 우리가 모든 돌아가시기 임박한 분들이 비디오 찍으셔야 됩니다. 무조건 가족에게 남기셔야 됩니다. 라고 정해진 룰 따위는 없잖아. 근데 나는 왜 동생에게 이 영상을 남기고 싶어 했어? 가족으로서 형 하나밖에 없었지만 형마저 없으면 앞으로 이제 동생이 걱정되기도 하고. 근데 이거 안 남겨도 잘 얘기 전할 방법이 있었잖아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고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동생 역시 금메달 이제 올림픽 결승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기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지금 네가 당장 어쩌면 동생이 그 경기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네. 네. 그러니까 어쩌면 너는 이 동생이 이제 그 교육을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? 올림픽 경기를 갔다 오는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남았다고 하면 너는 그 사이에 내가 만약에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갈 수도 있고 그 돌아올 때까지 동생을 볼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고 혹은 이걸 참아 동생과 마주보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. 네.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계속 물어보고 지금 송주에게도 물어보고 자기도 와서도 물어본 이유는 누차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왜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현재 나의 상태가 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게 그 글을 그냥 읽어주고 표현하는 데만 돼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너랑 나랑 목적이 완전 다르다고 보자. 너는 네가 돌아오기 직전 네 동생이 갔다가 돌아오기 전까지 살아있을 자신이 없어. 그러면 정말 몸이 끝까지 다 달았겠지?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체력을 없을 거야. 아마 그런 게 없는데 그걸 애써 괜찮은 척을 해야 하는 거야. 왜냐하면 난 내 동생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 동생에게 날 보여주고 죽고 싶은 거잖아. 그러면 형의 마지막 모습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아픈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포인트라면 시작할 때 이런 대사를 할 때 아프고 티내지 말자. 괜찮다. 난 괜찮다. 좋은 말, 따뜻한 말, 내 동생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. 나는 너를 못 보고 죽지만 넌 나를 볼 수 있게 남겨야 한다. 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차마 너랑 마주보고 얘기할 자신이 없는 거야. 그렇다면 정말 난 얘랑 어떻게 난 자경이랑 눈 마주치고 어떻게 얘기하지? 나 도저히 자경이 보고 말 못하겠는데 막 눈만 마주쳐도 울 것 같은 거야. 딱 보는데 내가 눈물이 나죠. 딱 보는 순간
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너무 무서워서 차마 눈을 마주치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비디오 남기잖아. 그래서 막 야, 그 영상 봐라. 형 카페 갔다 올게. 하루 종일 틀어고 갈 그런 영상을 찍어 놓을 수도 있잖아.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울지 말자. 갈게. 하면 더 오히려 가식적으로 더 많이 웃을 것 같아. 야! 막 오히려 막 너 전지현 따라가지 마라. 너 전지현 따라가.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. 근데 이 안에서는 계속 그 솟아오르는 속상함과 눈물과 막 그런 마음들이 올라와서 힘들 것 같아. 그럼 두 가지지만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분명 시작하는 시작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.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 다르게. 그래서 나는 계속 물어봤어. 이거 왜 찍는 거야? 왜 하는 거야? 연기를 할 때는 나도 좀 그 부분이 어렵고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이걸 왜 하는 거고 이 말을 왜 하는지가 내가 어떤 상황이고 누구에게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잡으면 감정이라는 건 내가 어떤 감정인지를 그냥 울어라고 하면 되게 울기 힘들다. 근데 서사를 만들어주잖아 너한테. 자경아 전화가 왔는데 네 강아지가 네 집 앞에 누군가에서 아주 잔인하게 죽었는데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아마 너를 못 만나고 그대로 저 세상에 갈 것 같고 너의 소중한 가족을 해한 그 친구들은 너의 사랑하는 그 아이를 잔인하게 한 행동을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대. 하면서 너에게 그 영상을 보내줬다고 생각해. 그러면 이게 울어라고 할 때는 울지 않았던 눈물들도 그런 이야기의 바탕이 되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이야기 가지들을 가서 서사를 만들면 그때부터는 막 상상 유튜브를 딱 켰는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어떤 존재의 마지막을 보고 누군가가 웃고 있다고? 이건 좀 편하지, 그러니까 그 편하다는 게 보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이 내가 공감하고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주는 것 같아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을 때도 너한테도 너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밥 먹었어? 또 남편 사랑해? 또 아기와 얼마 동안 함께 보냈어? 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나에게 이 아이는 어떤 존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죽는다는 건 뭐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로서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싶었는지에 대한 그 서사를 네가 계속 만들면 좀 마음이 좀 빨리 감정이 열린다 해야 될까?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둘 다 두 번의 연기를 했잖아. 앞과 뒤가 차이가 있었어. 각자 너희 부분 똑같았어. 첫 번째 했을 때랑 두 번째 했을 때. 첫 번째 연기는 사실 저는 이제 무대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, 선생님. 이 똑같았어. 이 공간을 다 무대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선생님이랑 자경이뿐만 아니라 이 둘도 저를 보는 관객이라고 보다는 그 공간을 같이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고 연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내용이나 제가 이 연기를 하는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론 생각을 하고 접했지만 두 번째 연기했을 때는 더 좀 이렇게 뼈대에 살을 좀 붙여가지고 더 나오게끔 그게 좀 확실히 감정적인 부분은 다른 점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시 또 물어볼게. 네가 오늘 한 연기 전체 단문 중에 너에게 가장 마음을 울리는 단어나 대사가 뭐였어?
오늘 한 연기 이 전체에 네가 하고 있는 이 지금 거의 15줄 되지만 이 전체 단물 중에서 이제 여기 내에서는 욕설이지만 개랑 새 그거를 이 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장난식으로도 욕으로도 많이 이제 쓰는 단어인데 그걸 마지막에 나 진짜 아파 하면서 그 욕을 쓰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개새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단순히 욕이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건강했을 때 형과 그리고 이 아픈 상황에서 아픈 걸 다 진짜 아파 라고 얘기하면서 이 형의 그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해야 할까?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상황을 좀 더 예전과 지금의 상황을 말 정리가 안 되는 거 어려운데? 네. 혹시 네가 촬영하니? 연출은 아닌데 연출하면 갑자기 그래서 근데 이거 정리해보자. 이 네. 전체 맥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 엄청 아파 이 개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전체에 어쩌면 네가 하고 싶은 한 줄 포인트가 여기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. 근데 그 안에 그렇죠. 이 안에 되게 개새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. 네, 근데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형이기도 하고 그래도 막 좀 강한 형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췌장암에 걸려서 말기 환자가 완전 진짜 몰골도 완전 진짜 죽기 전에 있는 상황에서 아프지 않은 척 숨기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다 나오는 순간이라서 근데 그건 지금 네가 얘기하는 건 이 전체를 나한테 해석해주는 말이고 아, 이 전체에서 네가 제일 와닿았던 중요한 한 단락이 단락이요? 뭐냐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선생님 아닌 척하지만 마음을 그러면 저희 그것은 알고 있다네. 네, 그건 전에 전체적으로 드러낸다. 그 전에 두영아 보고 싶다고 그래. 이제 그게 제일 네가 생각한 내가 봐도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네. 이 제일 중요한 말을 끝에 하잖아. 네, 그게 네 전체 말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. 너 기본적으로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. 그 감정만 하나 깨우치면 넌 어쨌거나 그 감정을 할 때 진심으로 말았다면 어쨌거나 이 단문은 나는 잘했어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. 그게 포인트야. 왜냐면 우리는 이것만 할 건 아니잖아. 오늘 이걸 하는 건 이런 감정과 이렇게 한 태도와 이런 마인드로 해보고 이걸 가지고 우리 다시 KBS 단문을 할 때에도 물론 똑같은 맥락은 없겠지만 그 감정이나 이런 거에 내가 동화됐던 경험, 편하게 얘기했던 경험, 그리고 그게 뭔지 생각했던 그 경험들이 내가 나중에 네가 KBS 이런 걸 할 때 맞아. 나는 이걸 그냥 이렇게 글러보지 않았었어. 나는 이 글을 이 감정으로 느낀 적이 있었고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새로운 글도 이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다시 접근해보자라는 게 되는 거니까 오늘 네가 한 거에서 이 두영아 보고 싶어라는 마음이 딱 와닿았다면 나는 그거는 어느 정도 오늘 수업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. 반대로